비트코인을 오래 보유해 오신 분들이라면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이번 하락은 끝도 없는 것 아닐까? 지금이라도 빠져나가야 되나라는 생각 말입니다. 2024년 3월 14일 비트코인은 1억 500만 원, 당시 기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는 어땠습니까? 비트코인은 그 뒤 175일 동안 거의 6개월에 걸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가격은 7,220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마이너스 32% 하락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차트로 보면 32% 조정을 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느꼈습니다. 하루에 마이너스 11%씩 움직이는 날들도 있고 시가가 8,100만 원인데 장중에 8,200만 원까지 갔다가 순식간에 7,300만 원으로 밀리기도 하고 그리고 7,700만 원으로 마감을 하던 날들 하루에 500만 원, 600만 원씩 오르내리는 움직임은 이제 셀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끝인가? 이번엔 다르지 않을까? 그동안의 상승이 다 허상이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공포는 차트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차트에는 오직 결과만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6개월의 조정을 거친 뒤에 비트코인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상승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20일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1억 6,300만 원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4개월 가까이 줄기차게 상승하던 비트코인은 다시 조정 국면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75일 동안 가격은 1억 1,100만 원까지 하락을 합니다. 다시 한번 32%의 조정을 거쳤습니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175일 동안 마이너스 32% 조정, 75일 동안 마이너스 32% 조정,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세 번째 조정 구간 약 34%의 조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조정들은 폭락이 아닙니다. 이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해가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종의 호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비트코인은 다시 120일 동안 상승을 하면서 1억 6,900만 원을 돌파합니다. 이후에 20일간 마이너스 13%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불과 30일 만에 다시 비트코인은 1억 7,986만 9천 원 새로운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합니다. 여기까지가 비트코인의 움직임의 팩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그래도 이번에는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너무 많이 오른 것 아닌가요? 비트코인도 언젠가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격이 아니라 역사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사라져간 자산들이 있었습니까?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리가 자주 말하는 튤립 구건 같은 자산입니다. 1세기 네덜란드에서 집 한 채 값보다 비쌌던 자산, 희소성은 있었고 사람들은 몰렸지만은 내재 가치는 없었습니다. 그 신뢰가 무너지자 가격은 남김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기의 화폐 아시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보증한다는 말 하나로 토지를 담보로 찍어낸 화폐인데 결과는 하이퍼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완전한 소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디나리우스 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은 함량이 90%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재정 압박 속에서 은의 함량은 계속 희석됐고 결국 신뢰가 붕괴됐습니다. 동전은 남았지만 자산 가치는 죽었습니다. 1923년에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전쟁 배상금으로 무제한 발행했던 화폐 마르크가 빵 한 덩이에 결국 수천억 마르크가 되고 1조 마르크는 1신마르크로 화폐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때 저축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화폐 개혁은 구조 조정이 아니라
청산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련과 북한, 짐바브웨,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도 형태는 약간씩 달랐지만 결과는 하나같이 화폐의 그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화폐는 권력과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이 자산들의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중앙에 발행자가 존재했고 공급을 조절할 수 있었으며 신뢰가 국가나 사람에게 의존했고 시대를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 조건을 가진 자산들은 시간 앞에 거의 예외 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살아남은 자산은 무엇이었을까요? 금과 토지 같은 부동산,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은 누군가가 마음대로 공급량을 늘릴 수가 없고 누군가가 조작을 할 수가 없고 누군가가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살아남은 게 아니라 아무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역사적 신고가 이후 약 35%의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저는 이 가격대가 많은 세력들이 기다려온 가격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비트코인은 30% 전후에 조정에서 새로운 참여자들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조정이 길어지면 사람들은 눈을 감아버립니다. 하지만 시장을 이긴 사람들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산이 소멸해갈 자산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장하면서 조정을 반복하는 자산처럼 보이십니까? 비트코인은 몇 주, 몇 달의 조정으로 판단할 자산이 아닙니다. 애들 돌반지처럼 서랍 속에 넣어두고 시간을 함께 보내는 자산입니다. 조정이 올 때마다 포기할 거라면 비트코인이 아니라 어떤 자산이 와도 투자로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판단은 제가 대신해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비트코인의 미래에 투자를 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하락장이 올 때 제가 미약 하나마 힘이 되는 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호돌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16년이 지났는데 이게 사라질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100년, 200년 계속 성장할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6년 만에 사라질 자산인데 블랙록, 레리 핑크가 그렇게 ETF 승인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겠습니까? 16년 만에 사라질 자산인데 미국 의회에서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켰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6년 만에 사라질 자산인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생각한다고 했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할 문제입니다.